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남 탓하는 아이입니다. 오늘도 오영경 박사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남 탓하는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2명 있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예 딱 봐도 자기 탓인데 왜 내 탓을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남 탓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뭔지 궁금해요. 한번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주로 그러는지 봐야 되는데 네. 많이 있는 경우가 좀 실수했을 때 네. 넘어지거나 네. 물을 엎지르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길거리에서 네.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네. 걸어가다가 네. 갑자기 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전 정말 자주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막 어디로 막 숨고 싶고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혼자 걸어갈 때 넘어지는 거하고 옆에 남편이 있을 때 넘어질 네. 때 하고 어떨까요? 누가 넘어진 있으면 다음에. 훨씬 낫죠.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이러면 아 괜찮아 창피해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웃으면서 어딘가를 좀 가거나 이렇게 숨거나 약간 예. 기대서 갈 것 예.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실수했을 때 남 탓하는 거는 당황스럽고 네. 뭔가 이제 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건데 네. 그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누군가 네. 봤을 때 엄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괜히 내가 당황스러우니까 이런 감정을 오. 부모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그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엄마 탓이라고 안 하고 아빠 탓을 그렇게 좀 네. 많이 하는 네. 편이거든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전가시킬 때 네. 부모님과의 좀 평상시에 관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이렇게 친구 같거나 네. 편안한 대상에게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에는 되게 나를 무시하나? 네. 또 기분이 나빠지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처음에 시작된 것 자체는 아이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음. 감정을 느껴서다. 아, 네. 네. 그때 심리는 아이가 당황스럽고 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수할 때 외에도 뭔가 잘 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네. 뭐 아침에 학교에 늦었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뭐 네. 조립을 하다 뭐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안 되잖아, 엄마 때문이잖아. 예. 이제 이런 모습들도 네.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감정을 아이가 느끼고 있는지 항상 관찰. 이게 네.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당황스러워서 엄마 탓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차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이건 엄마 탓이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잖아 라고 하면 아이가 네 어머니 맞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아니야 엄마 탓이잖아 라고 하면 엄마는 아니야 너 때문이잖아 하면서 싸움처럼 가버리는 것 같아요. 훈육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탓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 탓을 해서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이가 인식하고서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이걸 해결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음. 부모님이 이걸 너무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거는 지금 이러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 탓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너무 팩트를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네. 더 아이가 좌절감이 느껴지고 네.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탓을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사실 아이는 굉장히 좀 흥분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가 말로 이거는 엄마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다, 뭐 실수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그랬을 때도 아이의 감정을 딱 캐치를 해서 괜찮아? 놀랬어?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좀 느꼈을 만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도 엄마 탓이잖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지금 어디 다쳤는지 봐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엄마가 안 봐줘도 괜찮니?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가 탓이라는 말 하는 거는 무시하고 그 상황에 집중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네. 게 훨씬 더 아이를 현재 상황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이 스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더 네.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탓 공방보다는 그렇죠. 예, 좀 다른 곳으로 관점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부모 입장에서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탓을 말도 안 되게 할 때 얘가 진짜 몰라서 그런가? 얘가 진짜 내 탓이라고 생각하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이는 진짜 예. 내 탓이라고. 정말 잠깐 자기가 혼자 가다 넘어졌는데도 내 탓으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판단하고 아 내가 지금 발을 헛디뎠네? 아. 이거를 아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네. 예, 조절 능력을 네. 갖춘 거죠. 네. 그렇게 안다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서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면 아까는 사실 내가 실수한 건데 엄마한테 내가 그랬네 라고 아이가 연령에 따라서는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네. 탓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것보다는 좀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그 현재 상황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네.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좀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엄마 탓, 뭐 남 탓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계속 이런 탓을 하면은 네. 어른이 돼서도 그럴까봐 걱정한다. 네. 예, 그러셨잖아요. 어른 중에 있을까요? 남 탓하는 있죠, 사람 있죠. 남을 있잖아요. 탓하는 그쵸? 사람들. 네. 남 탓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어른들도 같은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감정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부모님께서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네. 예, 아이가 남 탓을 할 때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안 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 아이는 이걸 아직 발달을 못 시킨 거고 경험이 없는 거기 네.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이거 도와줘야 될 상황이구나. 이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왜 탓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네. 그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가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도움이 필요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를 보고 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걸 먼저 넘어진 거면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해주고 사람들이 놀려서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이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네네. 네, 뭔가를 잘하고 싶었는데 뭐 짜증을 낸다면 그것을 해결해 준다든지 예, 네. 이것부터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그래도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네. 예, 그 시기가 문제인 거죠. 탓을 하고 있을 때 남 탓하지 마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 다음에 네. 네,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 가르치듯이 근데 사실 아까 네가 넘어진 거는 주의하지 않다가 뛰다가 넘어진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엄마 탓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비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비난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예. 그 싫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거는 엄마 탓이 아니고 내가 좀 이거를 실수한 거였네 라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네. 있게 네. 열린 결말로 아이가 생각할 수 네, 있게끔 네. 던져주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아까 어떻게 하다가 넘어진 거야? 아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 너무 많이 뛴 건 아닌가? 약간 너가 아까 뛰었잖아. 그래서 넘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혹시 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뛴 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분이 좋은 상태여야 돼요. 해결이 된 상태인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하면서 엄마가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게.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오늘처럼 엄마가 이렇게 밴드 붙여주면 금방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너가 당황했더라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엄마가 너를 넘어지게 한 건 아니야. 네가 부주의하게 다니다가 넘어진 건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엄마가 도와줄 거야. 예, 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네. 항상 그 순간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걸 하든지 해결해 준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엄마 탓이나 남 탓이 아니라 특히 어린 연령의 경우 지나가다가 막 여기 이런 테이블 같은 데 부딪히면은 네. 물건을 부모님이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가 왜 그랬어? 떼지 이러면서 얘가 나쁘네. 너에게 막 해를 가했네. 아니면 아까도 뭐 신발을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서 이 신발이 잘못했네. 이러면서 어떤 물건에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경우에 이렇게 둘 다 마음이 사실 편해질 수는 있잖아요. 좋은 방법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연령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린 연령의 훈육은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훈육 방법이 그것만 계속 사용을 하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탓하는 걸로만 항상 해결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진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해결 방법으로 어디가 아팠지? 그러면 호호해주세요 네네. 하고 호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네. 좋을 것 같고 네.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자꾸 설명해주고 준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신발을 볼까? 신발이 또는 너무 커서 네가 네. 넘어진 거네 이거는 탓을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신발을 신을 때 이런 신발을 신으면 내가 조심해야겠구나를 알려주는 정보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전환시키는 게 아닌 정보를 주는 네네.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네네.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보셔야 될 게 뭐 아침에 늦으면 엄마 때문에 네. 늦었잖아. 네. 엄마가 책가방 안 챙겨줘서 늦었잖아. 이런 네. 식으로 다 엄마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탓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생활을 한번 좀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엄마 탓, 아빠 탓을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실제로 뭔가를 항상 해주고 있다면 그거를 내가 해야 된다기보다 다 부모님이 준비해줘야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야지만 네네. 된다는 생각을 아이가 네.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러면 탓하는 아이에게 너 왜 엄마 탓을 해가 아니라 이거는 너가 준비해야 되는 건데 엄마는 너를 좀 같이 도와주고 싶고 네. 함께 준비하고 싶어서 네.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직접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훈육을 하더라도 그 대화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럼 엄마 탓을 하는 좀 이유가 있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서 내가 지각하는 게 싫고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엄마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약간 면죄부처럼 아이가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데 실제로 그 기저에 엄마가 네. 항상 해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환경적 요인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엄마가 있는 많이 거니까. 해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진짜 지각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네. 해주더라도 항상 훈육의 기본은 뭐냐면 원칙을 알려주는 거죠. 네네. 예외적 상황은 있어요. 원래는 아들이 직접 챙기는 거지 딸이 네. 직접 챙기는 건데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당연하게 아이가 엄마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네. 생활 습관의 훈육 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남 탓하는 아이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탓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좀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오히려 아이가 나를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